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권력의 길에서 열린 광장으로 하는 제목으로 이 광화문 앞 6조 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오늘날 이제까지의 광화문 광장의 모습이 크게 변모되어서 한 동쪽 편으로 즉 자동차용 도로가 이렇게 배치가 되게 되고 이렇게 숲과 같은 넓은 광장으로 이렇게 변모되게 된 것이 바로 오늘날 이 광화문 광장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지금 광화문 앞에 도로들이 대대적인 이런 보수가 개혁이 이루어져서 오늘날 이런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경복궁이라고 하는 조선 왕조의 법궁 앞으로 남쪽으로 큰 길이 있었고 그 길 사이에 육조가 즉 골 밖에 중요한 권력 기구들이 이렇게 포진해 있었던 것이 바로 육조거리였었죠. 육조거리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지도가 바로 이 좌해여지라고 하는 곳에 속해 있는 한양도성도가 되겠습니다. 당시 이 한양도성도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한양도성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그 중심에 삼각산 아래에 백악산을 주산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경복궁이 법궁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그 앞에 놓여지는 남쪽의 대로상의 좌우에 권력기구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으니 이 당시에 활줄 같은 고든 거리 길고도 넓다라고 이렇게 읊을 정도였었던 것이죠.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바로 이 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이렇게 관청들이 털을 잡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관청들이 궁궐 밖에 있는 거래 내각으로서 이 각 관청이 그들의 위세에 따라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궁궐 밖 남쪽에 이렇게 길을 이루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조거리의 관청의 이 서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게 되는데 태종 때만 하더라도 이 병조의 위세가 컸기 때문에 이병, 호형, 예공의 순서였던 것인데 세종 이후에 오게 되면 바로 이 예조가 앞서 나가게 되면서 이호, 예병, 형공의 순서가 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정비가 된 관청 배열이 나타나게 되고 동쪽에는 의정부, 이조, 한성부, 호조, 서쪽에는 예조, 중추부, 사헌부, 병조, 형조, 공조 순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육조거리를 형성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쪽 지역의 이 상군부라고 하는 군 조직이 이루어지게 되고 동쪽 지역에는 의정부가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면서 각각 이조, 병조, 형조, 공조, 호조, 예조 등이 이렇게 털을 잡게 되었던 것이 세종대 이후에 오게 되면 예조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상군부를 대신해서 중추부가 여기에 털을 잡게 되면서 의정부와 중추부가 이렇게 소위 정치와 군사를 통제하는 기구로서 이 육조거리의 권력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육조거리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18세기의 대표적인 아주 상세 지도가 도성대지도가 되겠는데요. 이 도성대지도를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바로 육조거리 좌우에 예제, 중추부, 사헌부, 병조, 형조, 그 다음에 동쪽 지역에는 의정부 이래로 이조, 한성부, 호조 등이 털을 잡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 주변 지역으로서 사포서, 제용감, 태복시, 봉상시, 아니면 내섬시라든지 내수사, 내자시 등이 다 알고 보면 이것이 궁궐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는 등의 역할을 했었던 기관이었다면 이 육조거리를 중심으로 해서는 대표적인 이런 권력기구들이 집중돼 있었던 것이 당시 지금의 광화문 광장의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760년대 한양도를 보더라도 바로 이렇게 육조거리가 잘 표현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을 갖다가 하나의 모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현재의 국립고궁박물관에도 이렇게 재현이 되어 있고요. 서울역사박물관에도 육조거리의 모습들을 실물
축소해서 이렇게 전시해 놓고 있어서 생생하게 육조거리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9세기 말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들에 의해서 그려졌었던 육조거리의 모습들과 관련된 기록들은 이렇게 사파라든지 사진으로 잘 남아있게 되는데, 지금 육안으로 보는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었던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육조거리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이 사진들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의 모습과는 다르게 이 조선 왕조가 초부터 이루어졌었던 육조거리의 모습이 그대로 잘 유지되어 왔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점차 이제 일제 강점기에 오면서 모습들이 이렇게 전선주가 놓여지고 근대화되는 것으로 바뀌어났고, 이곳에 배치되는 관청들의 형격도 점차 변모되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인 틀은 이런 형태를 그대로 유지했고, 결국 이 광화문 앞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넓은 대로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은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결국 이 한반도 전체의 중심을 이루는 공간으로서 그 역할을 쭉 유지되어 왔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태성이 앞에 놓여 있었던 당시의 모습들이 되겠고요. 이 당시 1900년대의 광화문의 모습들도 이 사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썼던 모습들이 일제 강점기로 들게 되면서 그들이 식민지 지배에 뛰어남을 드러내기 위한 일련의 박람회들이 벌어지게 되겠고요. 그래서 1915년에 결국 시정 5년 기념 조선 물산 공진회와 같은 것들이 벌어지면서 이 육조 거리들이 이렇게 장식되기 시작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올대 자체도 없어지고 도로가 나오면서 전차가 다니는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930년대에는 그들의 식민 통치 이후에 가장 중심이 되는 조선 총독부가 이 광화문 앞에 자리를 잡게 되면서 식민지 기구의 중심으로 이렇게 변모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이 앞에 동서로는 율곡로가 뚫리고 앞으로는 광화문로를 거쳐서 태평로로 이어지는 이런 대로가 나오게 되는 구조로 전환되게 되었어. 그 당시에 이 조선 물산 공진회라든지 조선 박람회 등의 일련의 것들을 통해서 조선 식민지 지배의 중심으로서의 이런 광화문의 기능이 그대로 이어져 오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결국 이 세종로 광화문이 육조거리가 이런 모습으로 점차 전환되어 결국 1970년대에 오게 되면 오늘날 이런 모습으로 전환이 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19년에 오게 되면 이러한 모습들의 큰 변화의 조짐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곳 자체가 시민들이 모이는 하나의 미니의 광장으로 이렇게 광화문 광장으로 점차 바뀌어 나가게 되면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더니 결국 이것 자체에 대한 대대적인 이런 변화가 시도되게 되어서 이제는 녹지 공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변모되어서 오늘 2022년 광화문의 육조거리 자체가 하나의 열린 광장으로, 이제까지 조선 왕조 이래로 권력의 길에서 이루어졌었던 육조거리에서 열린 광장으로, 시민의 광장으로 이렇게 변모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광화문 앞에 권력의 중심이었었던 이 육조거리로부터 오늘날의 열린 광장으로의 변화에 대해서 꼽아서 갖고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